일본에서 오늘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투 캠페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베가 일본 전역에 C19를 퍼뜨리려고 한다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관광업계와 지방도시의 유권자를 의식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책 변경으로 오늘까지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도쿄 도민들의 꼼수와 정책의 허점까지 드러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낸 놈이 한국의 경제 보복을 주도한 그놈이 씨발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현장입니다. 고투 캠페인은 도쿄 도민을 제외한 46도부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꽤 많은 주민 이동이 예상됩니다. 신청 서류도 챙겨야 하고 도쿄 도민을 적발해서 외출 금지 조치를 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복잡하고 헷갈리는 여행 정책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아베의 기대대로 경기 회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일본 전역에 C19를 급속하게 확산시키는 사태가 될 것인지를 일본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도쿄도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C19 최종 판정자가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캠페인과 관련해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베 정부의 말을 믿고 사전 예약을 한 도쿄 도민들의 취소 사태에 대해 다시 말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 도민 제외 결정으로 도쿄 도민과 지방 여행사들이 입게 취소 비용을 결국 일본 정부가 보상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보상할 수 없다. 국가 보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싹 바꾼 것입니다. 이런 발표에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 정말 짜증난다. 실손 부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너무 혼란스럽다. 실제로 입은 손해는 100% 보상해줘야 한다. 까지 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기준과 실제 지급까지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코이케 도쿄지사는 23일부터 시작되는 4일 연휴 기간 동안 도쿄 도민은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아라. 특히 노년층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도쿄 도민을 제외한 지방 주민들이 지바현의 도쿄 디즈니랜드를 가기 위해 도쿄를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발표에 대해 도민들은 외출 금지, 다른 현은 도쿄에 놀러와라. 이게 말이 되느냐? 도내의 아이들은 외출 자제, 다른 현의 아이들은 할인 여행, 같은 세금을 내고 이상하잖아 등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책이라고 발표하느냐는 원성이 도쿄 도민들에게서 나올만 하네요. 코이케는 이렇게 도쿄 도민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했는데 21일 아베 정부가 여행사를 대상으로 연 설명회에서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카바네 가즈요시 국토교통상이 직접 나와서 사업 설명회를 했는데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여행사들이 듣자 하니 도쿄도민 제외와 취소 수수료 보상 등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설명회에서 도쿄 도민과 다른 도부현 주민이 함께 단체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부현 주민이 대표자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할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장 여행사들은 그런 구멍이 있다면 왜 도쿄 도민을 제외한다고 이 난리를 만들었느냐. 지금 도쿄 도민들도 여행할 수 있다고 뒤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냐.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취소를 받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봤을 것이다. 이건 정말 웃기는 정책이다 라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아카바네 가즈요시 국토교통상은 여행사와 숙박업소 등에 대한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면서 의무이다, 위반 시 벌금 등 큰 책임이 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고투 여행의 대상이 되려면 국가가 정한 기준의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하고 부족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가 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설명회에 참석한 여행사들은 C19 전파의 책임을 미루는 것이냐,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아베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 라는 불만도 속출했습니다. 각 지방 도부현에서도 아베 정부의 설명회가 열렸는데 수수께끼 설명회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뒤죽박죽 횡설수설 설명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현에서도 21일 450여 개의 단체가 참석했는데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참가 요건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행사나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은 여행객을 받아도 되는지와 혜택 대상이 되는지 또 어떤 확인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 답답하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모두 너무 불안해한다.
나중에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은 위험한 말이다 등 거의 울고 싶은 심정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의 대담 프로에는 허둥지둥 되는 고투 여행 캠페인은 일본 전체가 문제투성이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비난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한다. 시스템이 복잡하다. 앞으로 여행객과 여행사 간의 클레임 소송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전체가 문제투성이이다. 라는 지적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아베는 경제산업성 주도 정권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베 주위에 있는 경제산업성 출신의 이마이 보좌관 등이 고투 캠페인 등의 아이디어를 던져주면 국토교통성이 허겁지겁 받아서 뒷수습을 못하는 꼴이라는 비판입니다. 이마이 다카야 정무비서관은 아베를 1차 내각 때부터 총리 관저에서 보좌했던 측근 중의 측근이며 그림자 총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이마이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이번에도 이마이가 사고를 치고 뒤로 빠져버린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마이의 의견에 복종하는 아베의 문해가 더 큰 문제죠. 일본 언론은 혼란의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심층 취재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입니다. 이 혼란을 만든 아베 정부는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 국민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죽박죽된 캠페인에 휘말려서 애꿎은 여행사나 숙박업소와 음식점과 다투거나 클레임 소송하지 않으려면 각자 알아서 잘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름 끼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의 외교 수준은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최근 들어 영국, 이스라엘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와 아시아 최초로 FTA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세파를 체결하고 최애국 대우를 받기 시작하였죠.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 모든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경 5천조 원의 GDP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미국과 아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 그리고 월드뱅크 연차 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가 참여하여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하게 되죠. 홍 부총리와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4월과 6월에 워싱턴 DC와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양자회담을 가졌고 이번이 세 번째죠. 세 번 만에 한국과 미국이 놀라운 수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지금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먼저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한국이 이렇게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영상들을 게재하였을 때 한국이 해외 국가들로부터 얻어낸 것들만 영상에 담고 반대로 한국이 해외 국가들에게 내어준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한국이 미국을 위해 바꿔준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한국 정부가 원달러 환율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공개했던 이 내역들의 공개 주기를 3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아시다시피 매달 60조 원이 넘는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이고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70조 원이 넘는 적자를 한 달 만에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적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미국에 많이 팔아먹으려 하지 말라고 떼를 쓰고 있죠.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을 위해 바꿔준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거 하나 내주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얻어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자동차 관세입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수입 자동차의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산 자동차를 이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니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일본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통해서 8조 4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일본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270만 톤을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사줄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었죠. 이렇게까지 미국에 퍼다주고 얻은 것은 무역 협상을 이끈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언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야심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관세를 최대 25%로 인상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는 아니지만 계속 협상할 것.
이 답변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한국에 준 답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입장에서도 대박이지만 오히려 미국이 한국이라는 대박 버스에 승차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건 몰라도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돈이 될 만한 큰 규모의 사업이라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정밀하게 찾아내고 있는데요. 그 기회를 한국에서 찾은 것입니다. 바로 한미 인프라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 중남미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 등으로 한미 기업들의 공동 진출을 촉진하고 제도적 금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협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중미 5개국과 강도 높은 FTA를 체결하였고, 얼마 전에는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FTA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인 세파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체결하는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이 정보들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여 아세안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을 한국과 재빨리 함께하자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단순히 업무 협약만 얻어낸 것이 아니죠. 홍 부총리와 문우신 미국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실무진들이 회의를 갖고 실제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자는 논의까지 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인도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여 대한민국 번영의 핵심축이 되는 신남방 정책에 미국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대박이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중국, 인도, 동남아 등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유독 미국과 미국 기업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에서 최근 고속 성장하며 대세 중에 대세로 꼽히고 있는 한국과 힘을 합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환호할 일이죠. 이 지역에서 미국에 반대되는 세력, 이를 수정주의 세력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미국의 수정주의 세력이 중국이죠. 동남아에서 삼성을 제외하면 중국 기업들이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IMF에 대항하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국과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아쉬운 쪽은 미국입니다. 여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인프라 시장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과 협력을 시작하게 되고, 글로벌 인프라 시장을 함께 손잡고 공략하기 위해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까지 얻어냈습니다. 일본의 퍼주기 외교와는 제대로 레벨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진정한 윈윈 외교의 정석을 보여준 것으로 그 누구보다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 소식을 들으면 가장 배 아파하겠네요.